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상성 유지입니다. 성취 기준은 신경계와 내분비계 조절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몸의 체온, 혈당량, 삼투압 조절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성 유지의 원리, 어떤 원리로 항상성이 유지가 되냐 이런 것들이 항상성이 있단 뭐냐?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부 환경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항상성입니다. 체온과 혈당량을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항상성 조절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입니다.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하고요. 체내 환경이나 외부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리고 호르몬의 반응을 조절하여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대부분 음성 피드백하고 기량작용으로 조절합니다. 음성 피드백이 뭐냐? 음성 피드백은 반응의 결과가 다시 그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도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양성 피드백은 반대입니다. 반응의 결과가 다시 그 반응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촉진. 이게 양성 피드백이다. 대부분의 호르몬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됩니다. 양성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호르몬도 있긴 있어요. 다음 기량작용은 두 개의 요인이 한 기관에 함께 작용할 때 하나는 촉진, 그게 길입니다. 길이 촉진이고 다른 하나는 억제, 이게 여기 억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심장에 교감신경은 심장박동 촉진,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 억제 이렇게 하는 게 기량작용이죠. 또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보내되는 걸 촉진하죠.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고 글루카곤 혈당을 높여주는 어디서 간에서 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길항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요 그림을 가지고 티록신 분비 조절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요거 어떻게 조절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내 시상하부에서 이제 간내 시상하부가 이제 자극을 받아요. 간내 시상하부로 이제 혈액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혈액이 지나갈 때 혈액 중에 혈당량이 낮다 이 말이죠. 피 속에 포상의 농도가 낮구나. 그렇게 하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라고 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걸 TRH라고 합니다.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분비가 되면 이제 표적 기관이 어디냐면 TRH의 표적 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요게 뇌하수체, 요게 전엽이죠. 이 부분, 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해.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RH의 자극을 받아서 뭘 분비해요? TSH를 분비합니다. 여기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지.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이게 분비가 되면 이게 표적 기관이 어디입니까? 갑상샘입니다. 그러면 TSH에 의해서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 그럼 이 갑상샘에서 뭘 분비한다? 티록신을 분비합니다. 이 티록신이 분비되면 표적 세포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이 촉진된다 이 말이죠.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 있는 포도당을 많이 분해시킨다. 뭐 이렇게 되죠.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그러면 이 티록신의 양이 증가하겠죠. 혈액 중에. 그럼 티록신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어떻게 한다? 그것이 음성 피드백.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를 억제하고 또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티록신이 양이 증가하게 되면 TRH와 TSH 분비를 줄여준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한다? 원인을 억제한다. 이것이 음성 피드백이다. 그죠? 만약에 티록신의 농도가 혈중에서 낮아졌다. 낮아지게 되면 TRH와 TSH 분비가 촉진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음성 피드백이다.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조절자극이다. 자, 이 표는 이 표는 앞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체온 조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표가 있는데 이 표는 밑에 이제 그림으로 된 요거를 보면은 다 됩니다. 자, 먼저 고온일 때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더울 때 고온일 때인데 고온일 때는 온도가 높아서 이제 내 몸이 덥다 이 말이죠. 더우면은 열 발생을 몸에서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되겠죠. 열 발생을 줄여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열 발산, 내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 보내는 거는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더울 때는 내 몸에서 열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한다? 열 발생량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열을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열 발산량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반대로 추울 때 아우 추워. 겨울이 다가온다. 춥다. 그러면 내 몸에서 열을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발생시켜야 되겠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 발산량은 줄여야 되겠죠. 감소시켜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는데 먼저 고온일 때 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고온 자극이 들어와요. 그럼 간내 시상하부에서 지금 고온 자극이 들어온 거야. 덥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신경과 호르몬의 자극이 구분되어 있어요. 빨간 화살표는 신경에 의한 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 겁니까? 요거는 호르몬에 의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더운 자극이 오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니까 물질 대사를 억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TRH 분비가 억제되는 거예요. TRH 분비가 안 되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도 억제되겠죠. 그러면 TSH 분비가 안 되니까 갑상선에서 티록신도 적게 만들겠죠.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건데 티록신이 분비가 억제되니까 물질 대사가 억제되죠. 물질 대사가 억제된다는 얘기는 내 몸에서 열 발생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신경은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돼요. 또 부교감신경은 촉진됩니다. 부교감신경이 이제 촉진된다. 흥분이 잘 된다.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완화되고 부교감신경이 촉진되면 잇모근이 이완됩니다. 교감신경이 작용이 완화되면 잇모근은 뭐냐면 잇모 설립자 털모자 그러니까 털을 세우는 근육 그 잇모근입니다. 잇모근이 이완되니까 털이 잘 안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땀 분비가 증가합니다. 땀이 분비돼서 땀이 이제 마를 때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로 이제 발산되잖아요. 그래서 열 발산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확장된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 아래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된단 말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이제 혈액이 지나가면서 그 혈액이 갖고 있는 열을 모세혈관에 피부 가까우니까 발산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면서 잇모근 이완, 땀 분비 증가, 모세혈관 확장을 통해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이 물질대사 억제되니까 그만큼 또 열이 적게 발생하겠죠. 그 다음 부교감 신경이 증가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신경이 흥분이 되게 되면 부교감 신경 말단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잖아요. 그럼 심장 박동이 억제되겠죠. 심장이 천천히 뛰고 그다음에 근육이 이완됩니다. 그래서 열 발생량을 티록신에 의한 물질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열 발생량을 억제시키고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그런 조절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춥다. 그러면 열 발생량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럼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TSH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TSH가 증가하면 갑상선의 티록신 분비가 증가하겠죠. 그럼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 이 말이죠. 또 간내 시상하부에서 연결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잇모근이 수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우면 닭살 돋잖아요. 그래서 닭살이 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땀 분비가 억제돼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아래쪽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니까 혈류량이 감소하겠죠. 혈류량이 감소하니까 혈액이 가지고 있는 열을 바깥으로 뺏기는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열 발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이 부신 속질, 이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을 쓰는데 에피네프린 같은 겁니다. 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촉진돼요. 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심장박동 촉진입니다. 심장박동이 촉진되고 또 이 교감신경도 만약에 마찬가지로 심장박동 촉진하죠. 노르에피네프린. 그다음에 근육 수축, 떨림. 여러분들 그 추우면 몸이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물질에서 촉진하고 근육 떨고 심장을 촉진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열 발생량을 감소해서 내 몸에서 나가는 열을 감소시켜서 어떻게 한다? 결과적으로 체온을 올리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성 조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경과 호르몬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혈당량 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 조절. 혈당량은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포도당이. 그러면 이제 그 혈당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 이제 뭐 정상 범위는 뭐 70mg, 100, 혈액 100ml당 70mg에서 혈액 100ml랑 100ml 여기 정상 범위입니다. 여기가 정상 범위인데 혈당량이 이 정상 범위 초과하는 거예요.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도 내 간내 시상하부에서 이제 감지를 해요. 예, 그러면 혈당이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자에 이자에는 알파 세포가 있고 베타 세포가 있어요.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이 인슐린이 어떻게 하냐?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세포로. 몸에 있는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그러면 혈액에 있는 포도당들이 세포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혈액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떨어진다. 혈당량이 떨어진다 말이죠. 또 간에서 포도당을 뭘로? 글리코젠으로 합성합니다. 예. 그러면 포도당이 글리코젠 됐으니까 저장됐으니까 혈당량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혈당량이 줄어들겠죠. 혈당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정상 범위보다 혈당이 내려갔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어떻게 합니까? 분해시켜요. 분해. 예. 분해시키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다시 혈당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상범위 넘어오면 또 인슐린. 이런 식으로 해서 혈당량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량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 간이죠, 간. 둘 다. 이 간이라는 기관에 길, 촉진, 항, 억제 이렇게 조절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요 표도 선생님 설명대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당량이 낮을 때 높여주는 호르몬은 많이 있어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이제 알파 세포의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그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됩니다.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것들은 또 혈당을 높여줍니다. 예. 혈당량 낮춰주는 건 하나인데 혈당량을 높여주는 건 여러 개니까 이제 그 뭐 혈당량 때문에 걸리는 당뇨병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삼투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압이 뭐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할 때 생기는 압력이 삼투압입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일어난다? 물이 이동한다. 용매가. 자, 삼투압이 어떻게 하면 높아지냐? 체내. 우리 체내의 삼투압이 어떻게 높아지냐? 염분을 많이 섭취해. 짜게 먹으면. 또는 땀을 많이 흘렸어. 그런 경우에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혈액이 어떻게 된다? 혈액이 농도가 진해진다. 이게 이제 삼투압이 높은 경우고 반대 삼투압이 낮은 경우는 체내 수분량이 많은 경우. 뭐 여러분들이 뭐 수박 한 통을 다 혼자 먹었다. 아니면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 예, 물론 화장실 많이 가겠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삼투압이 낮아진다. 여기도 이제 뭐 표에 이제 그림 뭐 이렇게 화살표를 써놨는데 이 그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내액의 삼투압이 증가했다.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짜게 먹었어요.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굉장히 짜다 하면 된장찌개 짜다. 그러면 간내 시상합에서 삼투압이 높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자극을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뇌하수체 후엽. 이 부분은 전엽이고 뒷부분이 후엽입니다. 예, 전엽도 있고 중엽도 있고 후엽도 있는데 중엽은 이제 사람한테서는 퇴화되고 없어요. 그래서 전엽과 후엽만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중엽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체액의 삼투압이 높아. 간내 시상하부가 자극을 받아. 그럼 간내 시상하부에서 ADH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ADH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게 분비가 되면 항이뇨 이게 이뇨 작용 오줌으로 나가는 그 수분을 제흡수하는 거죠. 예, 제흡수해버려요. 이게 분비가 되면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제흡수를 하는 거죠. 그럼 오줌량이 줄어들겠지, 그지?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제흡수해야 되니까. 이게 내 혈액의 체액이 농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흡수를 하면 혈액의 농도, 또 체액의 농도를 낮춰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삼투압을 유지한다는 거죠. 또 물론 물을 마시면 되죠.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면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체액의 삼투압이 낮아. 그럼 그것도 이제 간내 시상하부 알아채죠.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분비가 감소합니다. 분비가 안 돼. 항이뇨 호르몬인데 오줌으로 나갈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갈 물을 제흡수를 안 해. 제흡수를 안 하니까 오줌량이 증가하겠죠. 물을 많이 내보내. 그러면 삼투압이 체액의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삼투압이 보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하는 삼투압이 높을 때입니다. 예, 그러면 콩팥에서 수업에서 제흡 촉진되고 오줌으로 나는 물을 제흡했으니까 혈액량이 증가하겠죠. 혈액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혈액의 삼투압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오줌량도 감소하고 오줌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줌이 진해진다 이 말입니다. 오줌이 진해진다.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한다. 오줌이 진해진다 이 말입니다. 반대 삼투압이 낮으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분비가 안 되고 수분 제흡수를 안 해. 그럼 혈액량이 감소하고 혈액의 삼투압이 증가하고 오줌량은 증가하죠. 오줌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제흡수 안 하니까.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묽은 오줌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체온, 혈당량, 삼투압 이게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